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레TV의 한동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급락을 했습니다. 무려 16%.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중에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돼서 증권사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상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식의 어떤 적정 가치나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심리가 끌어올리는 그런 주가였다. 그리고 주포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이제 업황 자체에 어떤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매도 리포트라던가 이런 거에 의한 하락은 또다시 반등을 불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주가가 올라왔었던 이 모멘텀 이거에 대한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장에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바로 셀트리온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주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지개를 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리하고 이 주가의 영향, 그러니까 금리와 바이오주들에 대한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바이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과거에도 금리가 오를 때는 바이오는 폭락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바이오주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제약주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신약을 연구하는 이런 업체들은 연구개발비로 계속 나갑니다, 돈이.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상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저금리 상태일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요. 지금 당장보다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현재 이 돈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미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신기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는 바이오주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 적자 기업이죠. 바이오는 적자입니다. 그죠?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뭘 많이 발행합니까? CB라던가 일명의 전환사채가 되겠죠. 또는 신주유수급 부사채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낮을 때는 거기에 지불하는 이자 비용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적자라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업은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연구개발비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부채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임상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고 또는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이런 악재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는 바이오주는 가장 먼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과거 한번 셀트리온의 우리 주가를 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한번 주식 한번 쫙 보세요. 언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급등했었는지. 자, 요때로 돌아보면 요때가 이제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금리가 낮았어요. 거의 뭐 재료금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낮춰놨던 이 저금리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018년도부터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계속 금리를 차근차근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가 2020년도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코로나 발생하게 되면서 또 저금리를 하게 됐죠. 자, 이럴 때 주가가 또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했었고요. 우리 신라젠이라는 업체도 보게 되면 언제 강세를 보였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쭉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낮았을 때는 상당히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2018년도입니다. 18년도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또 2015년도에 있었어요. 2015년도에 막상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또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또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예고를 해왔었고 그 속도조차도 굉장히 가파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왔습니다. 뭐 여기에서 또 하나 뭐 임상도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바이오주들은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선반영하면서 계속 빠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또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조금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자, 이제 금리가 인상이 중단되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물론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유지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화려한 상승은 나오진 않겠지만 최소한 너무 많이 하락했던 데 따른 그런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바이오 중에서 화살표가 나온 것도 몇 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 삼성제약이라든가 또는 뭐 차바이오텍, 차백신 연구소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추풍낙엽처럼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뭔가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라인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바이오가 또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뭐가 좀 들어와 있죠. 화살표들이 딱딱 나오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러면서 주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한올바이오 제약이랑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보기에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하나둘 물론 예전처럼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신약에 대한 임상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이오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좀 단기적으로라도 단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뭐 일주일 이런 단기가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리가 중단되고 또 당분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바이오주들도 서서히 이 기지개를 켜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주식의 사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역실적 장소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반등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금융 장세로 오는 그런 시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볼 때 금융 장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시적 장세로 가는 중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반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어느 정도만 유지돼 준다면 바이오주들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했었던 이 바이오주들 뭐 녹십자도 보시게 되면요 녹십자라는 업체도 보게 되면은 지금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만을 추격하지 마시고 투트랙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바이오 종목들 좀 짚어봤는데요. 뭐 몇몇 종목들 괜찮은 업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올릭스라는 업체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올릭스도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투자 참고해 보시고요. 기업 내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건 좀 그렇고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